네,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금연 관련해서 어제 이제 공시 정보가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대략적으로 예측을 해 볼 수가 있었죠. 유증 가능성, 그리고 이제 리스크 관련해서도 언급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철회 관련 소식에 대해서 오늘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기존의 주주분들께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사실 어제 이제 저녁에 제공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외부 활동을 하느라 지금 이제 제공을 해드린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이 유상 증자 철회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금양이 보여줬던 그 여러 행보랑 이번 이슈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하방인지 상방인지 혹은 어떤 방향을 가져갈지 그 가능성들을 다양한 관점으로 좀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 또 영상 정보 보기와 고정 댓글에 저희 무료 구독자분들 커뮤니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지금 입장 신청을 해주셔서 지금 2,000분 넘게 계신데, 입장 요청하고 2길 다음날 입장 가능하시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슬프다, 5년 6년 봐야 된다, 이미 코멘트대로 진작에 정리를 했다, 손절하신 분들도 계신데 참, 일단 그 1월 17일 날이죠. 네, 어제 이제 나온 공시를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상증자 결정 나왔죠. 이거 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철회 신고서를 보면 9월 27일 날 지난 2024년이죠. 주주 배정 후에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고, 이후에 이제 9월 30일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정 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유증이 장기간 이제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예상치 못했던 대내외의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당초 목표했던 유증이 이제 기대 가치에 미달한다. 결국 이번 유상증자 철회 공시를 그래서 이제 내보냈습니다. 근데 지금 언론 보도를 또 보면은 금감원의 제동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유상증자를 철회했다는 뉘앙스가 나와요. 정식으로 금감원이 하지 말아라라고 강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어찌됐든 간에 다만 그 정정신고서를 요구하는 과정이 길어지면서 유증 시점이 확연히 뒤로 밀렸고, 그 사이 이제 주가 변동이나 시장 상황이 좀 달라져서 회사 측이 스스로 철회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유증을 하면 그 기대했던 그 가치가 현저히 미달한다. 그래서 기존 이 주주와 신규 투자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입장문을 발표를 했어요. 이 말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자금 조달을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우리 주주들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철저한 계획이 없었던 게 아니냐는 그런 의심이나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커뮤니티에서도 그렇게 지금 반응들이 이렇게 좋지 않죠. 금양이 과거에도 여러 투자 계획이나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가 취소 혹은 이제 변경했다는 적이 있다는 점, 그리고 공시가 애매해서 지금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공시가 애매해요. 추측을 불러일으키게끔 공시가 나와요. 이거 예전에도 몇 번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몽골 광산 사태 이후부터, 그렇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급등락을 또 거듭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과거 방송에서도 이제 제가 짚은 바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그래요. 투자는요,
이 아마 모든 사람 공통일 겁니다. 이거는 애매모호할 때 생기는 투자 리스크가 있어요. 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괴로운 게 회사가 왜 갑자기 철회를 결정을 했는지 명확한 어떤 데이터나 수치 없이 그 공시 내용만 보면 뭐라 그럴까 추상적으로 표현만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기대 가치에 현저히 미달한다고 얘기가 나왔나요? 그쵸? 여기 기대 가치에 현저히 미달하는 상황 그리고 또 보면 대내외적인 그 요인 그쵸? 구체적인 근거가 되게 자세하게 좀 안 나와 있어요. 너무 자세하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개인 투자자는 팩트에 근거를 해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런 식이면 추측이 난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 토론 게시판에서 반복되는 이런 계획 변경이 주는 어떤 불신 이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계획을 바꿨다면은 시장에서는 이번에도 그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 대표님. 불신이 쌓이는 거예요. 이 불신이 주가에 악영향을 주거나 혹은 단타성 매매를 유도해서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갑자기 반등하더라도 다시 쭉 빠져버리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의사결정 혼란을 겪어요. 당연히 이제 유중이 철회가 됐으면 당연히 주주 입장에서는 호재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거 결국 회사가 자금 조달 못해서 미래 투자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반대 의견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시장 반응이 엇갈리면 주가가 단기간에 크게 출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되게 피곤해요. 피로감이 누적됩니다. 이 투자에 있어서 피로감이란 되게 치명적인 거거든요.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면 다른 상장사의 그 유중철의 사례를 좀 한번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텐데 투명한 그런 소명을 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이후 주가 흐름은 차별돼요. 금양도 지금 홈페이지에 얘기가 나왔나요? 안 나왔죠? 저희는 아무튼 저점에 신규 투자를 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커뮤니티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 입장 가능하시니까 지금 이제 보면 제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으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기업 늘 이렇지라고 판단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결과적으로 주가의 신뢰 프리미엄이 낮아집니다. 진짜로. 그리고 지금 현재 2만원대가 저점인가 제가 얼마 전 방송에서 커뮤니티에서도 라이브 방송하면서 금양 주가가 이제 2만원대 단기 그 저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그 가정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거가 크게 세 가지였죠. 일단은 기술적인 지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차례 이제 지지선으로 작용했던 구간이 2만원대 초중반 거래량이 몰리는 지점에서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는 그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수급 관련해서도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극적으로 돌아서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개인 투자자들의 그 물량이 과도하게 쏟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 맞죠? 이 정도면 대주주나 내부자 쪽에서도 함부로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그 추측도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또 사업 전망들 2차전지 배터리 관련 모멘텀 지금 다 나오잖아요. 전고체 관련 이슈, 캐나다 경제사절단 포항방문 2차전지 기업 간의 협력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제자 뉴스 그리고 또 ETR 폭발 없는 차세대 전고체 2차전지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부분이 친환경 2차전지 경쟁력 강한 방안 발표 전기차 보조금 개편 조기 집행 통해서 쾌즘 극복할 것이다. 그리고 2027년 대용량 수소 충전소도 120개 정도로 배 확대 2차전지 정책금융
8조 정도 지원할 것이다. 전년 대비 훨씬 더 많이. 이런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금양이 주가를 유지 상승시키기 위해서 여러 사업 로드맵을 발표했던 점,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 수가 있다고 봐왔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말씀드린 거는 그래도 이제 리스크가 크니까 혹여 매수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바로 매수할 것이 아니라 좀 지켜보다가 매수를 하시고, 저점 이제 저는 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손절 라인이나 그 분할 접근이 필수다라고 지금 커뮤니티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그런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상승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그 유증이 철회됐다는 것은 주가 희석 우려는 사라졌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상증자가 이제 주가 신주 관련해서 이제 늘어나는 부분들, 그리고 기존 주주 지분이 희석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철회하면은 일단은 이러한 희석 리스크는 해소가 돼요. 그래서 단기적인 상승 트리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회사가 말하는 그 기존 주주와 신규 투자자들의 이익 있잖아요. 예. 이 기업 가치 보호가 실제로 이제 뭐 어떤 이제 이슈가 나올지 몰라요. 예. 뭐 저희가 이제 코멘트를 드리고 예측을 또 해보겠지만, 기업 가치 보호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작동을 한다면 우리 또 커뮤니티에서 신규 투자하는 그런 부분들은 또 좋은 그런 흐름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호재로 받아들여서 주가가 반등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락 관련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하락 가능성, 앞전에 말씀드렸던 거와 반대로 금양은 원래 이제 유증을 통해서 그 조달하려고 했던 시설 자금, 그쵸? 그 다음에 채무 상환 자금, 이게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당장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구해야 한다는 그 부담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금감원의 정정 요구, 대내외 요인 등의 이런 불확실성은 여전히 아직 남아 있어요. 그쵸?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 재무 구조나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유증 철회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이런 우려를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우려들이 악재로 작용을 해서 주가가 잠깐 반등하다가 결국에는 추가 하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방지를 해야 돼요. 기업에서. 이건 기업의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정보 공개의 투명성이 핵심이라고 봐요. 무슨 말이냐? 금양이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라 철회를 했는지 구체적인 수치와 대안을 제시한다면 시장이 긍정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뭐 그냥 우리는 더 나은 방식이 있다 정도로만 이게 뭉뚱그려서 말하면은 의구심은 더 커져요. 네. 그래서 앞으로 뭐 파생될 그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막 여러 가지를 이제 짜봤는데, 단기 반등 후에, 그래서 커뮤니티에서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예, 저점 잡기 프로젝트를. 그래서 단기적으로 반등 후에, 예를 들면은 철회 소식 관련해서 이제 단타 세력이 유입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잠깐 이제 주가가 상승 후에 다시 실체를 어떤 확인하는 과정에서 밀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다른 세컨 시나리오는 장기적 상승 모멘텀인데, 거의 회사가 이제 구체적 대체 조달 방안, 미래 사업 그런 플랜을 이따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상의 그런 뭐를 내놓으면 시장이 이거를 호평하면 중장기 상승 가능성은 있어요. 예. 그렇거나 아니면 획기적인 호재 없이 흐지부지, 의사소통 부족이나 주가가 박스권에서도 우왕좌왕하는 그런 영향, 방향이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유증으로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주목해야 할 그런 포인트는 뭐냐면, 이번 유증으로 얼마나 모으려고 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금액이 실제로는 어느 용도로 얼마나 시급했는지 우리가 그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또 재무제표나 부채 상환 스케줄 등을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그 계획에 맞게 불확실성을 좀 좁혀 나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스페셜하게 앞으로 커뮤니티에서도 일단 실시간으로 좀 계속 이슈가 터질 때마다 바로바로 코멘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 방송보다는 더 빠르게 받으실 수 있겠죠. 금연뿐만 아니라 여러 정보들 다 마찬가지예요. 기타 조달 방식이라고 회사가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지 밝히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그리고 뭐 지금 CB 관련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BW 관련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죠. 방법에 따라서 주가가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유증 철회 결정이 됐고 회사 측이 추가 공식 설명 자리를 마련을 하는가, 뭐 IR이나 설명회 일정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곳에서 이제 CEO나 그 유 회장이나 IR 담당자가 어떤 멘트를 하는지 구체적인 그 수치와 계획이 제시되는지를 살펴봐야 될 거예요. 시장에 떠도는 루머보다는 저희가 커뮤니티에서 드리는 그런 그 내용들, 올바른 내용들, 그리고 회사에서 무엇보다 나오는 공식 자료를 토대로 주목을 좀 하시는 거가 맞는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당장 이 급하게 상승 하락 그 예측에 베팅하는 것보다 정확한 어떤 정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방송에서는 매수 매도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투자 판단은 항상 본인 책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 바로 매수해라 매도해라 라는 그런 뜻에서 유튜브 방송을 제공을 해드리는 점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꼭 인지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상방 가능성, 하방 가능성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유증이 없으면 회사가 정말로 투자 계획을 실행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회사 행보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애매모호하면 불신이 커져서 매도 압력이 추후에 좀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투명성이 있는 발표가 없으면 중립적으로 보고, 그리고 또 소폭 하락 가능성이 높아요. 아직 회사 측에서 구체적인 자료나 계획을 내놓지가 않은 상태니까 지금 시점에서 무작정 상승만 기대하기에는 리스크가 있죠. 만약 호재성 발표가 나오면 그 시점에 대응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초조한 어떤 그런 또 포모 매매보다는 냉정하게 상황을 지켜보면서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커뮤니티 입장을 해주시면은 또 전략을 또 저희가 잘 짜서 좀 제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미리 정한 그 손절 라인까지도 지금 저희가 해놨어요. 예, 해놨어요. 아무튼 지금 뭐 이런 상황들, 뭐 이런 상황일수록 과장된 정보가 또 많으니까 오피셜 자료 위주로 여러분들 확인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 예.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을 하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종목 토론 게시판 보니까 뭐 그런 분들, 그다음에 커뮤니티에서 좀 이 도가 좀 지나치게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금양이 의도적으로 호재만 흘리고 실제로 이렇게 발을 빼는 거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정도야 뭐 모든 기업이 뭐 자금 조달 계획 바뀔 수 있지 않냐라고 또 방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기업이 사업 환경 변화에 따라서 자금 조달 방식을 바꾸는 거는 뭐 합법적인 경영 판단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투명한 정보 공개가 부족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추측에 휩싸일 정도로 이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다는 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금양 측이 명확한 소통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당한 비판이자 요청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반면에 이 무조건 이 회사가 사기다, 뭐 작전이다 라고 단정하는 거는 근거 없는 이건 비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좀 자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유상증자 철회를 하면서 이 기타 조달 방식, 자금을 조달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표면적으로 보면 참 어렵다. 그쵸?
이 돈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주주 배정 일반 공모로는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연 기타 조달 방식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일반적인 방법부터 제가 보면 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나 뭐 전략적인 어떤 투자자, 뭐 대기업 계열사가 될 수도 있고 주식을 새로 발행하고 그 대가로 자금을 받는 방식이죠. 예, 불특정 다수에게 파는 게 아니라 특정 대상과 직접 계약 맺는 방법. 그 다음에 뭐 CB, 그 다음에 BW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채권 형태로 발행하되 일정 기간 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붙여서, 혹은 이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붙여서 이제 투자 유인을 높이는 방식이 될 수가 있죠. 기업 입장에서는 금리 부담이 있지만 당장 지분이 늘어나지 않아서 기존 주주 지분 희석이 유상증자보다는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는 뭐 전략적인 파트너, 예? 경우에 따라서 대형 투자자들 합작 형태로 투자 유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모든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때론 이 과정에서 뭐 지분 매각이 될 수도 있고 사업 부분을 분산을 통해서 자금 유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도 있었죠. 근데 뭐 금양은 지금 이제 초창기니까 2차전지에 관련해서 그럼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뭐 PF나 뭐 이 2차전지 공장 건립에 대한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받거나 뭐 정책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형태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유상증자와 달리 이 부분은 뭐 지분 희석은 없지만 담보 요구나 이자 부담이 있겠죠. 이런 것들 정도가 이제 기업들이 흔히 택하는 방식인데, 금양이 말한 기타 조달의 방식은 이러한 일반적인 뭐 투자자나 이 투자자 합작 형태나 이런 일반적인 옵션 중에 하나 또는 혹은 복수의 방법을 고려할 것으로 저는 봐요. 복수, 겹치는 거. 지금 필요한 자금을 한 가지 방법으로 다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뭐 전략적인 투자자 유치, STO라고 얘기하죠. 금양이 갖고 있는 그 뭐 2차전지나 양극재 관련 이런 사업 모멘텀이 있다면 이렇게만 되면 좋은데, 해외 전략적인 투자자, 뭐 글로벌 배터리 기업이나 소재 기업이나 대기업 계열사를 끌어들여서 어떤 지분 투자 유치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잘 되면 이 경우에는 뭐 유증보다 더 빠르게 확실하게 자금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이거는 글쎄요, 조건이 중요하죠. 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부분, 그 다음에 좀 소극적인 부분 다. 예. 그래서 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투자자에게 일정 지분을 넘겨야 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기술 제휴 등을 또 뭐 공유하거나 어떤 약속해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혹은 뭐 이 채권 플러스 어떤 그 결합형에 대한 그러니까 금양이 BW 혹은 그 CB를 맞춤형으로 설계해서 발행할 수도 있다고 봐요. 예, 예를 들어서 금리 부담은 조금 있더라도 특정 기간 이후에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해서 주식 전환 가능성을 좀 열어두면은 또 미래 주가 상승을 기대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거 기대하는 이제 투자자들을 참여할 수 있게끔. 다만 이제 주식 전환 시점이 왔을 때 주가가 지금처럼 낮으면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더 큰 희석을 당할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있죠. 예, 이런 부분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사업 단위별 스핀오프 후에 외부 투자 유치 또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참 여러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 금양의 핵심 사업 그 중에 일부가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으면 해당 부분에 대한 그 투자금을 유치하는 방법, 외부 투자. 이 경우에는 뭐 지분 가치가 증가할 수 있고 사업 부분별로 집중도가 높아지는 장점은 또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시기나 절차가 복잡할 수가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정부기관, 예, 기관 이런 것들도 뭐 주주분들이 기대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죠. 방금 보여드렸던 그 기사 내용처럼
예. 최근에 2차전지가 지금 뭐 그린에너지, 스마트 팩토리, 정부 정책 자금, 정부 정책 금융기관, 뭐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지원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 국책 지원 과제에 부합하다고 어필할 수가 있다면 모르겠어요. 대출이나 정부 보조금 등을 확보를 해서 또 주주 희석 없이도 자금을 구하려고 긍정적으로 지금 한번 본 거예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제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두세 개 섞어서 진행할 가능성, 복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부 지원 뭐 50%, 뭐 전환사채 30%, 나머지 뭐 삼자 배정 20% 이런 식으로 예? 유상증자는 철회가 됐지만 예를 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패키지로 가져가는 그 부분. 아무튼 금양 입장에서는 기존 주주와 신규 투자자에게 좋은 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약속을 지켜야 될 겁니다. 그쵸? 분명히 명시를 했어요. 이러한 상황과 재반 여건을 검토한 결과 근본 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하지 않고 기타 조달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기존 주주 및 신규 투자자들의 이익과 기업 가치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이 기타 조달 방식을 좀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아마 이런 제 시각에서는 이런 대안적 그 자금 조달이 유증 대비 장단점을 가질 것이라고 보는데 단점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자세한 건 커뮤니티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장점은 아마도 이와 같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주가 희석 최소화, 그쵸? 주주들의 이 반발도 줄이고 주가 방어도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볼 수가 있고, 지지부진하는 것보다 이 속도와 어떤 유연적인 대처, 그 다음에 이 특정 투자자가 만약에 이미 있다면, 얘기 오가고 있다면, 파트너십 효과도 또 우리가 협력 기회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만 된다면 단순한 유상증자보다는 더 큰 시너지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 개인적인 추측은 뭐 철회한 유증보다 더 금양에서 더 전략적이고 실리를 챙길 수 있는 방법으로 준비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거짓이 아니라면 그쵸? 글로벌 기업과의 뭐 합작 관련 부분도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조인트 벤처를 이제 세워서 투자금을 유치할 수는 있는 부분이고 예? 금양 입장에서는 이렇게만 된다면 뭐 투자 비용은 절감하면서 글로벌 시장에 대한 그 진출 교두보도 얻는 이점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고 예? 뭐 정책 자금에 대한 그런 연계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맞춤형 시비 발행 관련해서 주주보호 조항 관련해서도 이제 커뮤니티에서 얘기했는데 그 리픽싱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가 폭을 제한해서 주주 희석을 방어할 수도 있는 그런 자세한 거는 이거는 여기 채널에서 말씀드리기 좀 저거하니까 나중에 커뮤니티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금양이 단순히 이거 뭐 유증 철회하고 말아야지로 끝낼 게 아니라 뭔가 물밑에서 꽤 이 발빠르게 이런저런 협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냥 철회만 하고 땡! 이렇게 할 리가 있을까요? 아무튼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들이 투자자로서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일단은 회사가 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조달 방식을 발표할지 정식 공시나 설명회 같은 게 없어요. 기다리십시오. 카더라라는 이 뉴스나 루머에 휩쓸리지 않는 게 기존 투자자분들이라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규 투자자분들은 커뮤니티에 들어오세요. 커뮤니티에서 저희가 저점을 최대한 잡아서 또 이 수익 자산 증대에 관련해서 또 프로젝트를 또 진행을 할 겁니다. 저는 이미 이제 금양 관련해서 수익 실현을 하고 뭐 미리 손절을 다 한 상황이에요. 뭐 다들 아실 거고. 그리고 뭐 커뮤니티 게시판 그 종목 토론 게시판이나 이런데 뭐 테슬라 뭐 투자 유치 뭐 대기업 투자 유치 같은 그 소문이 또 파다해지면 안 좋은 그런 영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카더라 이런 거 조심하세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또 출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너무 투자 관점을 잡고 관련해서 이제 진행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라겠고, 아무튼 오늘 이제 뭐 여러 가지 조달 방식 그리고 이제 공시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렸는데, 저희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을 커뮤니티에서 해주시고 또 메시지를 또 위에 번호로 이제 좀 주셨던 분들이 계신데, 여러 가지 뭐 근데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거를 좀 보면은, 금양이 만약에 다시 추후에 유상증자를 추진을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두 번째 유증 추진 시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장 불신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다만 그때는 이제 사전에 금감원 그 요구사항을 철저히 보완을 했겠죠.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함께 발표했다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회사에서 기타 조달 방식으로만 그 얘기를 했는데 CB나 BW로 하면 뭐 주가에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커뮤니티에서 뭐 이런 얘기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 조건은 조건에 따라서 다 달라요. 주가 영향이 달라집니다. 전환가액이나 뭐 만기나 전환 가능 시점, 무조건 부정적이라는 그거는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회사가 어떤 조건으로 발행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안 좋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회사가 좋은 길을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좋은 길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주주와 회사가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무엇보다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금양 뭐 내부 정보나 루머를 믿고서 지금 뭐 곧 대박 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믿고 투자를 해도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뭐 내부 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건 불법이고, 이미 풍문이 많잖아요. 그래서 근거 있는 자료와 공시, 언론 보도도 팩트만 취합해서 판단을 하시기를 좀 바라겠고, 아직도 커뮤니티 입장 하지 않으신 분들은 커뮤니티 입장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만 원 이탈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2만 원 이탈을 하면은 이제 정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 중요한 지지선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다만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2만원대 지지선을 주시를 하고 있고, 이 아래로 내려가면 시장 신뢰가 크게 훼손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오늘 이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참고 의견입니다. 매수 매도 타이밍을 지정해 드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긴 안목으로 시장을 보는 안목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고, 특정 이슈나 공시에서 뭐 좋다 나쁘다 단정을 짓기보다는 그 배경과 여러분들 후속 조치를 늘 면밀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요거는 좀 잘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뭐 커뮤니티 내에서 소통을 이렇게 해주시고 계신데, 금양 관련 영상 금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늘 무료로 방송을 드리고 영상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근데 공시나 이런 기사 제목만 보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하시면서 저한테 영상을 만들어주세요 뭐 요청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거를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제 시간과 에너지를 써가면서 좋은 정보를 나누고 싶어서 이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금양 그 유상증자 철회권 좀 영상 부탁드립니다. 뭐 이거 이슈도 영상 부탁드려요. 이렇게 약간 이거 안 보내주십니까? 뭐 이렇게 지시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꽤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저희가 커뮤니티에
소통을 하실 때는 작은 사회 공동체가 2,000명이면 적은 그 커뮤니티는 아니잖아요. 디지털 에어리어라고 이제 항상 커뮤니티 내에서 소통하실 때는 예의를 갖추고 올바른 소통을 좀 이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시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특히 공시나 이 기사 하나 읽어보면 바로 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공부하거나 찾아보지 않고 영상 빨리요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요구가 한두 번이면 이해를 하는데 바빠서 혹은 잘 모르시니까 도움을 구하시는구나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매번 모든 이슈마다 영상 제공 안 해주시나요? 뭐 이것만 반복하고, 평소에는 심지어 그분들은 그 커뮤니티에서 소통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네? 소통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이 무료 커뮤니티, 무료 유튜브라고 해서 제가 이 개인 어떤 무슨 비서나 무슨 애널리스트처럼 24시간 대기를 해야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분석 자료를 만들려면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고 제가 겪는 기회비용도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영상 제작 요청을 아예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어느 정도 본인도 공부를 해보시고 자료도 찾아보고 질문도 예의 있게 좀 건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예를 들면은 어떤 기사 보고 이런저런 의문이 생겼는데 제 생각에는 뭐 ABC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혹시 방송에서 다뤄주실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게 말씀을 하시면 저도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 많잖아요. 훨씬 더 신나서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빨리 영상 올려주세요. 단 한마디면 이거는 사실 좀 당혹스럽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예, 요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목이 좀 많이 아픈. 예. 아무튼 여러분들 좀 찾아보셔야 돼요. 예. 뭐 그냥 심지어 이거 사도 되나요? 찾아보시지도 않고 영상 언제 올려요? 이런 식이면은 제가 방송 중에서 아무리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도 피상적으로 듣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다음 공시가 나오면 또 뭐죠? 영상 부탁해 하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상당수 지금 구독자분들이 거의 90% 이상이 적극적으로 공부하시고 지금 뭐 금액만 투자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의견 나누면서 성장을 하고 계시죠. 근데 오늘 뭐 이런 부분들 어제 보고를 받아서 무슨 다들 좋으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쵸? 제가 무슨 뭐 VIP 리딩방도 아니고 광고료 받고 영상 찍는 것도 아닌데 예? 공짜로 정보 제공을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좀 어제 좀 그랬습니다. 예, 좀 무슨 뭐지 이게? 나는 뭐지?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료니까 당연히 해줘라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신 분들은 극히 드물어요. 예. 솔직히 이건 매너나 예의 차원에서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이렇게 상호작용이 좀 이루어져야지 진짜로 성장하고 투자 역량도 또 높아져요. 예. 그래서 이번 이슈 알려주세요. 뭐 네 여기 있습니다. 이 패턴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의존적으로 여러분들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금양이든 저희 이제 해외 투자 기업이든 중요한 그 이슈와 공시가 있으면 나오면 알아서 분석을 다 해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다만 이제 무작정 영상 빨리 올려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기본 정보를 숙지하시고 그 위에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이제 질문을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방송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저도 제 시간이랑 노력을 쏟는 만큼 함께 소통하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가길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할게요. 항상 저도 이제 뭐 같이 공부하고 같이 스터디하고 같이 이 디벨롭하고 성장하자라는 게 저희 목표고 제 채널과 커뮤니티의 또 모토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중요한 이슈, 금양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이슈가 있을 때 가능하면 빨리 분석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스스로 공부하는 태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신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기술하는 저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